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 5가지와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키고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5가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은 단순히 손목을 쉬게 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의 신경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한 휴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원인도 잘 모르고요. 증상이 초기 단계라면 휴식이 일시적인 완화를 줄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또는 수술과 같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지연되면 신경 손상이 심화되어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의 비수술적인 치료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부목 착용, 약물 치료, 물리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등은 초기 증상 완화에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는 단기적인 염증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사용 시에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으며 근본적인 신경 압박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을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신경 손상이 진행되어서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수술적 개입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해도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수술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최소절개 수술은 회복 기간이 더 짧고 합병증 발생률도 낮아서 환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이 컴퓨터 사용, 휴대폰 사용 같은 그런 반복적인 손목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사용이 아주 큰 원인은 아니에요. 일부입니다, 일부. 손목 터널 증후군은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손목 부상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고 대부분의 원인은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때는 이런 다양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단순히 손을 혹사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 질환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으며 개인별로 적절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이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완전히 치료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운동과 스트레칭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손목과 손가락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어느 정도만 심해져도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다른 치료 방법과 병행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하면 회복이 느리고 합병증이 흔하게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은 매우 안전한 그런 수술이고요. 경험 많은 의사가 시행할 경우에는 합병증 발생률이 1%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1%보다 더 낮은 합병증이 있죠. 그러니까 수술의 합병증은 신경 손상됐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남는 건데요. 수술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술이 늦어질 경우에 신경 손상이 이미 진행되어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고집하다가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손목 터널 증후군에 특별히 많습니다. 손은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신경이나 근육이 다 이 팔뚝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면 신경이 마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 마비가 오는 신경은 사실 감각신경입니다. 그래서 손의 어떤 감각이나 정밀한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하게 왔다 해도 당연히 움직입니다. 이 위쪽에 있으니까요. 손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은 신경이 느려져서, 신경이 전달하는 속도가 느려져서 정밀한 작업이 어렵고 손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엄지손가락의 근육이 마비돼서 손가락이 이렇게 납작하게 펴지고 이렇게밖에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지면 이 동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손의 기능의 한 50%가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장애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수술 시기가 늦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의 그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은 환자들의 또 손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잘 관리할 수 있고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정보와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목 건강, 손목 터널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털보이사였습니다.